오늘은 미분 5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함수 내용을 좀 하다가 너무 길은 것 같아서 같이 연결하기 그래서 조금 끊었거든요. 오늘 음함수 교과서 내용 일부와 조금 제가 추가한 내용을 덧붙여서 음함수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함수의 그래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게 뭐를 했었냐면 십자곡선 했었어요. 연습 문제 중에 뭐 y분의 1 혹은 x분의 1 이거 더하기. 근데 얘 더한 거 그래프도 했지만 그림이 우리 뭐 별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얘를 뭐화 시켰냐면 절대값을 시켰어요. x분의 1 플러스 y 절대값 1. 이거는 1이다. 이렇게 절대값을 시켰어요. 이 그래프도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분의 1. 이 그래프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x의 n제곱 물론 절대값 버전으로 플러스 y 절대값의 n제곱 유형을 정리해서 십자곡선 유형이 되는 것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차일 때는 서로 얘네들 연결고리를 잘 못 찾았는데 얘를 절대값화 시키니까 이쪽 그래프하고 유형이 비슷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n차 곡선, 4차까지 했었죠. 그래서 십자곡선이 나왔었어요. 쌍곡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의 사분면에 다 곡선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 식이 그때 어떤 식이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y제곱이었어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었었죠. 이게 제곱자가 이렇게 잘 안 먹히네요. 이 식을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이 유형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에 있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y제곱을 살짝 조금 더 응용해서 이쪽 한쪽에만 x제곱을 더 붙이고 y제곱은 그대로 나눠서 4차로 만들었을 때 이 식에 해당하는 게 이 그래프예요. 얘 결과 그림은 이런 그래프인데요. 뭐 곡선 이름도 나름 있어요. 얘는 십자곡선은 아니지만 카파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얘 그래프가 갑자기 이 식이 왜 이런 그래프가 되지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배운 범위 내에서 저 그래프를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음함수식이지만 이와 같이 X축, Y축 원점 대칭의 특징을 먼저 식에서 찾을 수 있고요. 저 식을 Y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이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에서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미 X축, Y축 원점 대칭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사분면에 있는 데이터만 분석을 해서 나머지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의역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0에서 1까지 분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X를. 이건 미분을 했죠. 이 경우는 미분을 이렇게 양함수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처음에 애초에 주어진 음함수 상태로 미분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계산은 빠릅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틀리느냐가 아니지만 계산 빠르기로 하면 이쪽 음함수 버전에서 미분을 하면 이런 미분 결과가 나와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사분면 x가 0에서 1, y는 0보다 같거나 큰 이 범위에서는 얘는 항상 0보다 큰 증가 유형을 가지며 0일 때 값은 0,0을 갖고 그다음에 1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까지 다 집어넣자니 너무 좀 좁아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서 즉 계산하면 x를 1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극한까지 집어넣으려다 지금 생략은 했지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음함수 그래프 이어서 지난번 십자곡선 이렇게 정리한 거에 이어서 우리가 카파 곡선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예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이거 특히 2학기 때 많이 나옵니다. 연주형이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식을 갖다가 뭐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인데 X식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얘 결과 그래프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그래프하고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하려고 매개방 정식에서 비교를 하려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일부러 음함수로 써놨고요. 얘는 매개방 정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참고적으로 다음 절에 우리가 매개방 정식을 하니까 얘를 쟤처럼 매개방 정식으로 표현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는 2분의 1의 사인 2t가 되고요. 제가 쓸 때 잘 안 되네요. y는 사인 t가 돼요. 사인 t가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는 x 좌표의 관계가 2분의 1배냐 2배냐, 즉 이쪽으로 갈 때 x에다가 몇 배를 한 거를 보이실 수 있냐면 2배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y에 대해서 x가 2배가 돼서 여기 지금 빨간색 그림은 얘를 이쪽으로 오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 배율을 조금 축소시킨 건데 이 그림 파란색과 지금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즉 x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라는 이런 음함수인 거죠. 요 그림이고요. 요 밖에 있는 더 넓게 이렇게 팽창된 그림에 해당하는 거는 요 그래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y에 대해서 x좌표가 2배씩 된 확장된 그런 그래프의 유형을 나타내고요. 아직 얘가 갑자기 왜 이런 매개방정식이 되지? 사실은 아직 매개방정식 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 설명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나중에 매개방정식 버전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표현을 했지만 현재 상태의 이 식을 매개방정식화시켜서 표현하는 건 좀 힘들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표현돼요. 1학기 버전까지만 이 그래프를 설명하면 매개방정식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얘는 2학기에 가면 극좌표로 해서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극좌표까지는 아직 여기에다가 적용하기 힘들고요. 여기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된 이 식을 저쪽에 있는 음함수처럼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은 4y의 제곱에 1 마이너스 y 제곱.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식을 x는 똑같이, y는 똑같이 하면서 x에다 두다 할 때 이쪽에 있는 x에 마치 2분의 x, 이 식에다가 2분의 x를 한 식이 이거하고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 식의 x자리에 뭐를 대입하는 거냐면 2분의 1배를 대입한 상태의 식이 요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식하고 음함수 버전에서 2분의 1배 시킨 그래프가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할 매개방정식 버전으로 두 개를 비교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아직 매개방정식 미분법도 안 했지만 얘도 음함수의 미분법처럼 아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음함수에서 그래프 분석하기엔 조금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이런 관계가 있다. 즉 우리가 음함수로도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된다로만 설명드리고 매개방정식이나 요 그래프에 대한 특징은 극좌표의 극방정식에서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요 그림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뒤에서 쉽게 함수 타입을 바꿨을 때 그래프 분석이 쉬운데 굳이 어렵게 분석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프 유형만 가볍게 설명하고 모양은 약 팔자 모양 같이 보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연주형, 얘도 연주형 유형인데요. 얘는 앞에 게 팔자 모양이었다면 얘는 무한대 모양에 대한 연주형이에요. 그래서 XY식으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식과 약간 차이가 약간 변화가 있죠. 앞쪽에 있는 x제곱 y제곱 전체의 토탈의 제곱을 시키고 x제곱 y제곱은 곱이 아니라 차로 했더니 이런 무한대 모양에 대한 방정식, 연주형이 나오는데요. 얘도 사실은 이 음함수보다는
얘는 결론적으로 극방정식, 극좌표에서의 극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는 거는 아까처럼 안 되느냐. 사실은 얘는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는 음함수 상태가 분석이 더 쉽고요. 그리고 음함수보다는 극방정식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아예 매개방정식 멘트 없이 극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해놨는데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그나마 이번 학기 내용이 아니라 2학기 내용이라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하고 여러분이 크게 막 이걸 공부해야 돼 하면서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극방정식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가 지표잡혀 있는 x, y를 어떻게 바꾸냐면 원점 사이에서부터 그 좌표까지의 거리 r과 이어진 선분과 x축과 벌어진 사이각을 세타로 표현해서 x, y 좌표를 이렇게 그 r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꾸는 시스템이 극좌표예요. 나중에 좀 2학기 때 자세히 하겠지만 이 점을 여기가 x, 얘가 y다. 그러면 직교좌표의 x, y였던 걸 여기에 있는 거리 r과 요 사이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x를 다시 r의 코사인 세타로 여기 있는 이 y를 r의 사인 세타로 바꿔서 표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x자리에 지금처럼 r 코사인, y자리에 r 사인 세타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극방정식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얘는 지금 이번 학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 유형의 음함수 이런 걸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서 음함수 버전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앞에처럼 1번처럼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프 유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할 거지 그 앞에 1번처럼 다 분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얘는 나중에 극방정식에서 분석하면 그래프가 훨씬 쉬워서 함수 타입이 가장 적절하게 분석되기 쉬운 극방정식에서 다루고요. 지금은 식으로만 음함수 이런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로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제가 든 예는 X든 Y든 2차, 4차 이렇게 다 짝수형 관계를 유지했다면 뭐 X가 2차인데 Y가 3차라든지 이런 유형은 없을 것이냐 해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러면 3차, y는 3차, x가 2차. 그럼 우린 이런 함수가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되지? 우리는 이런 유형을 배우지 않았는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함수 타입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건 배우지 않았지만 거꾸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실습을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왜 이 식을 실습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했을 때 선 실습을 하고요. 후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 그림 저렇게 되는 거 맞아? 굉장히 독특한데 여기는 뭐고 주머니 같이 생긴 얘는 뭐고 여기는 뭐고 이랬을 때 우리가 현재 배운 걸로 미분을 해서 미분 값이 분자가 0이 되는 즉 x가 0에서 미분이 0이니까 수평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분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그러면 y는 1, 그 다음에 또는 뭐 마이너스 3분의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y가 1일 때 만족하는 x를 풀으니까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으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라는 1,1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두 점에서는 이 미분값이 분모가 0이 돼서 무한대로 가니까 그 점에서 이와 같이 수직접선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x가 2인 점, x절편들 하나 방정식을 풀다 보면 x절편 2를 발견했다. 혹은 마이너스 2를 발견했다. 그러면 뭐 비슷하니까 지금 하나만 표현을 했는데요. 2일 때 y값이 0인 x절편이다. 그럼 미분값이 마이너스 5분의 4. 즉 이런 방향 마이너스 5분의 4다. 아니면은 x가 여기 아까 0이었는데 그 주변 그러면 지금 x가 0도 분석했고 2도 분석했으니까 x가 1일 때는 얼마인가고 분석을 했더니 방정식 주어진
이 4방정식에 대입하니까 y값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1,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값이 8분의 1이니까 요때의 기울어짐은 8분의 1, 즉 0에서 8분의 1 아주 살짝 증가율이 커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다 해서 거꾸로 역추적해서 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서 선실습 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예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4번 모양이 저렇게 뭐 여러분 그 확률 및 통계에서 배울 때 주머니 모양처럼 나온다면 반대로 5번 예는 이런 모양 그래프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똑같이 y 3차, x가 2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선실습을 하고 후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아직 이렇게 뭐 짝수도 4차, 2차 뭐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2차와 3차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물론 1장에서 배웠던 극한으로 뭐 수평, 수직, 기타 등등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배우는 챕터가 아무래도 미분 챕터니까 미분으로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어떤 수평을 갖거나 어떤 접점을 갖거나 이런 부분만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으로 접근을 해주면 음함수 미분법으로 양변을 똑같이 미분하면 미분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 이 미분이 0이 되는 포인트는 분자가 0인 x가 0인 요 점에서 수평접선을 갖더라. 그 다음에 수직접선을 갖는 데는 분모가 0인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더라. 조금 앞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서 두 번째는 큰 흐름만 분석아니라고 생략했지만 y가 예를 들어서 루트 3분의 2일 때 그럼 뭐 그때 x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때는 수직접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 포인트 여기다 대입하면 x점이 나오겠죠. 그 점에서 수직접선을 가지며 요 사이에 즉 우리가 이 0일 때 수평 1보다 뭔가 살짝 큰 점에서 수직접선을 가지면 1이든 혹은 그 다음 정수 2일 때 분석하니까 이런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혹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분석을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흐름으로 가겠구나 해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 2차 뭐 이렇게 꼭 짝수차가 아닌 일을 하다 보면 현재절 연습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 절 연습 문제, 7절 연습 문제, 연습 문제 7번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여기 예제 7번 그게 이제 연습 문제에 있던 예인데요. 요 함수를 거기에서는 이제 매개방정식으로 바꿔 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음함수든 양함수든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건 안 배웠기 때문에 현재 배운 내용에서 쟤를 음함수적인 상태 그대로 놓고 미분해서 그래프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에다 살짝 더하기 1 정도 했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여기가 그래프를 분석하니까 아까 우리가 요 모양 마치 말굽 모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요 말굽 모양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된 모양을 했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런 모양을 했고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 옆으로도 얼마든지 나오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분석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거기에 상수 1 뺀 거는 독특하게 얘가 항상 이렇게 벌어져서 오픈이 돼 있나라고 봤더니 오픈된 게 아니라 클로즈업이 돼서 마치 똑 떨어져 나간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얘는요, 아무 이론 쪽에서 타원곡선이라고 해서 타원곡선 부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 연습 문제에 대해서 7절에서 매개방정식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식은 바꿨는데 그래프 특히 이 그래프 하나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맞게 이게 두 개의 그래프를 합성한 게 아니라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얘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그렇지만 이런 그래프는 두 개 그래프를 붙여놨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두 개 그래프 붙여놓은 게 아니라요. 하나의 그래프로 독특한 그래프라 제가 이 그래프를 매개방정식에서 바꾸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매개방정식 편을 배우면 잘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래프 유형을 두 개 합성한 게 아니라
이식 그래프는 이거다라는 걸 하나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럼 요 얘에다 플러스 2란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맑은 모양을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래서 이제 요 유형에 대한 타원 곡선 요즘 암호이론 쪽에서 많이 하는 그래프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럼 뭐 지금 이제 x3차, y2차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짝수차 말고 홀수차 중에서도 x도 3차, y도 3차 우리가 지난 음함수 첫 번째 편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를 했었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1이다. 요거 유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래프하고 짝수 유형하고를 연결시키려고 얘를 절대값도 시켜봤어요. 절대값 요 유형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음함수 처음 하면서 얘에 이어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우변의 상수가 아니라 x, y 곱하기 유형. 물론 내가 이제 기본형으로 저는 1로 잡았지만 뭐 3이든 6이든 이제 보통 교과서든 9든 이렇게 3의 상수배로 보통 많이 표현되긴 하거든요. 그래야 그래프가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근데 요 유형을 해봤다면 지금 얘네들을 두 개 우변이 꼭 XY 데카르트 연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요 X N제곱 유형의 1이 아니라 그러면 X 세제곱에 Y 세제곱 그 다음에 우변에 XY와 1이 더해진 유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얘가 1일 때와 6일 때, 10일 때 그래서 그래프 유형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 나오죠. 너무 선생님이 억지스럽게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제 2학기 때 얘를 3차원 입체 버전에서 나와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그 변수도 하나 늘어나고 차원도 하나 늘어나는데 그림이 3차 공간 처음 배우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3차 버전 들어가기 전에 3변수 버전 들어가기 전에 2변수 버전에서 이 그래프는 이런 유형이야가 조금 떠오르시면 변수가 하나 늘어나고 축이 하나 늘어나고 그래도 조금 이해되기 쉬울 것 같아서 비록 현재 교과서에는 없지만 제가 얘들을 조금 다소 여러분이 느끼기에 너무 억지다라고 느낄 만큼 조금 추가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그래프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예제 등에 우리가 지난번 뭐를 했었냐면 y였나요? y 세제곱 x y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x y는 뭐 상수이었나요? 이랬던 문제를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막 계산을 현란하게 잘했어요. 그것도 막 프라임 낱기호를 써서 막 굉장히 계산을 잘했거든요. 근데 계산은 미분까지 다 했는데 쉽게 했는데 그래프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니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교과서 문제지만 또 미분도 해보고 배웠지만 그래프를 넣기가 너무 이 정도는 오히려 차라리 내가 만든 게 낫지 이걸 그래프 이해시킨다고 하다 학생들이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요거보다 조금 쉬운 버전으로 요거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과감하게 다 줄여서 이렇게 y제곱, x제곱 상수 다 떼고요. 요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얘 그림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어렵다고 할까봐 얘를 넣었는데요. 그럼 얼핏 보면 얘보다 더 쉬운 게 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그림 3개를 만들어 놨다가 마지막에 제가 결론은 도저히 안 돼서 이걸 넣을까 말까를 몇 번 하다가 얘 그림이 얘네들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이해하는 게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쉽게 한다고 하더니 차라리 이 그림 하나 보여주는 게 낫지. 특히 얘 시작 이 그림 뭐냐 할까봐 얘 하나 설명하려면 얘 그림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림들이 너무 많이 필요했고 설명이 너무 많아서 뭐 물론 얘부터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또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너무 복잡해서 얘는 조금 뺐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수학 그래프 툴 같은 거 돌리실 수 있는 분은 돌려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유형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얘 그림은요, 이 둘하고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독특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다 모든 걸 끝장 보고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 선, 뭔가 요 그래프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그림을 올렸고요. 그걸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삼각함수의 음함수 버전이자 그 삼각함수의 음함수 버전 그래프를 하나도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좀 쉬운 버전부터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그 6장 중간고사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연결시킬 만한 걸로 제가 하나 예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 sin y는 sin x다. 이건데요. 누가 봐도 역함수가 자기 자신, 그래서 인버스 펑션이 자기 자신인 셀프 인버스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함수 그래프는요, 참고적으로 요 그림은 이 파란색 마치 격자무늬 이 모양이 돼요. 요 마름모를 쭉 연쇄적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이 격자무늬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 번째가 요 그림 누가 봐도 바꾸려면 y는 x 요거죠. y는 x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y하고 x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방정식 입장에서 y는 x하고 이런 입장이 되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 방정식의 관계에서 바로 나오는 관계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얘는 n이 1일 때는 2파이를 x절편으로 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되고요.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양의 방향만 먼저 따져볼까요? 그럼 n이 2다. 그럼 여기가 4파이가 되면서 x절편이 4파이가 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갖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음의 방향으로 따지면 얘는 여기가 지금 제가 보호를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식을 자주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시력이 안 좋아졌는지 자꾸 오타 검증을 잘 못하네.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요. 이쪽에 있는 방향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이 절편이 y 기울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x절편이 그럼 파이를 유지하는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은 y는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다음에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요 직선은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그다음에 플러스 3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여기는 3파이가 돼요. 이렇게 3파이가 되고 이게 또 5파이. 그러면서 이쪽은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울기가 양을 유지하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똑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태. 여기 지금 보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위에 거. 이런 상태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런 직선들이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격자로 만나는 이런 방정식이 상태가 되는 게 이 방정식의 그림이라면 사실은 얘보다 다음 중간고사 뒤에서 요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는 얘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내용에는 얘가 안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려놓으면요. 요 내용을 알으려면 여기요 지금 처음 보셨죠. 얘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사인 함수
역함수를 나중에 만드는데요. 누가 봐도 사인 함수 역함수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으로 영역을 줄이면서 사인의 캐릭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원래는 사인이 주기가 2파이지만 그 반 주기만 잘라도 충분히 사인의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다로 억지스럽게 우겨서 K 역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다 보면 얘 함수 y-값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갔는데 그 역함수의 입장에서의 이쪽 그 바뀐 함수는 x값이 y의 함수 결과값으로 가고요. 얘가 y로 가겠고, 여기에서 y값이었던 게 뭐로 가냐면 x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y는 sin x에 저와 같이 정의역을 제한시켜서 바꾼 다음에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x와 y의 역할을 바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바뀐 얘의 기준으로 y를 다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y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인 함수에 걸려서 곱하기처럼 막 뺄 수가 없는데 이 y식을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하지 해서 이 y는 이 사인 함수의 역함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호 하나를 만든 거예요. 뭐처럼 f의 함수의 역함수의 여기에다가 인버스 기호 쓰듯이 사인에다도 이렇게 인버스 기호를 써서 이렇게 인버스 사인 x 기호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얘는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아크 사인 x라고 읽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책도 있는데요. 이거 쓰기 귀찮아서 보통은 이렇게 줄여서 다 이 기호를 쓰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합성한 게 얘단데 너무 많나요? 좀 지울까요? 그래서 그렇게 역함수를 만들다 보면 아까 요식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런 역함수 입장만 받아들여 준다면 나는 이걸 음함수로 보지 않고 여기에는 이 y를 아크 조금 전에 배웠던 요 기호를 이용해서 사인 함수 안에 있는 얘를 뺀다라고 한다면 즉 아크 사인 그다음에 사인 그다음에 아크 사인 x 요렇게 되는 게 맞는데 누가 봐도 사인 함수하고 아크 함수는 조금 전에 역함수였으니까 상식적으로 y는 아크 사인 x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함수에서 이 뒤에서 배울 때 요것만 배우면 얘랑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난번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준 걸로 sin x와 나중에 배운다는 그 아크 sin x를 합성하면 이렇게 마치 톱니바퀴 모양으로 여기가 뭐 구간이 지금 2분의 파이인가 그럴 거예요. 2분의 파이에 여기도 2분의 파이를 유지하는, 그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그다음에 이쪽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유지하는 이런 톱니 모양을 계속 주기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게 얘고요. 이쪽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얘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림을 좀 제가 식을 잘못 썼네요.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플러스 맞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 식 설명 끝났고요. 그 다음 그래프는요. 앞에 있던 그 예제에 비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앞에 이쪽에 있다 x배, 뒤에 있던 sin x의 y배.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얘도 xy를 바꿔도 자기 자신이 돼서 얘도 일명 셀프 인버스 펑션, 즉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함수 타입이 되겠죠? 그럼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식 분석을 하지 않아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 그림은 결과적으로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어서 뭔가 헷갈리실 텐데요. 얘 그림은 먼저 결과만 얘기하면 이 그림이고요.
얘 그림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크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건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를 분석하려면 조금 식이 필요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림 머릿속에 잠깐 이해하신 다음에 식 분석하고 다시 그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sin y, 그다음에 y는 sin x. 이 식에서 우리가 당연히 x와 y가 0,0이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양쪽에 똑같이. 또는 x와 y가 같고 sin y와 sin x가 같으면 돼요.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요거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요거는 조금 전 예제에서 했었죠. 요걸 만족하는 건 굉장히 많은 직선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얘 y는 x하고 겹치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건 y는 x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y는 x 하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을 때도 있지만 얘를 식을 바꿔서 y를 이쪽으로 옮기고 y분의 sin y와 그 다음에 x분의 sin x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얘네들이 둘 다 기본적으로 나눈 상태에서는 0이 되는 거 빼야 되겠죠. 0,0인 거 빼놓고 이 식을 분석할 때 우리가 x분의 sin x 그래프 지난번 앞에 극한편에서 배웠지만 지금 극한에서 배운 그림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일단 뭔가 k라고 한다면 x가 2분의 파일 때 그 좌변의 값은 파이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값도 그 파이분의 2가 되는 y를 찾아야 되는데 그림에서 조금 이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얘 값이 즉 사인 y분의 y 그래프 패턴도 얘랑 그림 패턴은 똑같을 텐데 그게 파이분의 2가 되는 포인트는 y가 두 개인 점,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그것만 먼저 그림 가서 보면요. 지금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함수 결과값 이게 지금 이 곡선이 이거이자 다시 y분의 sin y도 변수를 y라고 놓고 y는 k라고 봤을 때 똑같은 그래프 패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k 값이 요 y가 2분의 파이 이걸 y축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2분의 파이가 되는 포인트에서 해당하는 값이 얘가 파이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여기 2분의 파일. 여기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2분의 파일 때. 그러면 x가 2분의 파일 때 그래프가 k 값이 파이분의 2였는데 이쪽 우변에 있는 얘 이쪽 y쪽도 그럼 그 이 함수의 결과값이 파이분의 2가 되는 y는 2분의 파이뿐만 아니라 대칭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y값을 이렇게 갖는 여기 조금 이따 2분의 파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갖는 거 보이실 거고요. 다시 또 식 가서 보면 x가 파이일 때는 좌변에 해당하는 결과값은 0이니까 그 우변 값도 그 k 0이 되려면 얘를 만족하는 y는 n파이다. 물론 0을 제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 아까 파이일 때 이걸 사인 쪽으로 봐도 0이었어요. k 값이. 그럼 거꾸로 k 값이 지금 0일 때 만족하는 y. 그럼 얘를 다시 사인 y도 이 그래프 유형이니까 이걸 y축, 이걸 k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0이 되는 거 검은색이 지금 축 0이거든요. 그럼 0이 되는 점은 여기에 파이하고 파이일 때 0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원래 우리가 그 x분의 sin x 그림 봤을 때 여기가 2파이 절편 이렇게 갖는다고 그랬었죠? 여기도 마이너스 2파이 지금 이 그림을 잘라놔서 그렇지만 3파이 이렇게 해서 쭉 주기적으로 갖는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처음에 x가 파이일 때 해당하는 y 만족하는 건
파이, 2파이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파이 정도 되면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 이거 잘 그어야 되는데 요 파이가 요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 잘 그리려니까 더 삐뚤어지네요. 줄자를 어디다 대든지 펜이 여기 있는 요 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요 결편들을 움직여서 가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포인트는요. 2분의 3파일 때 그 좌변에 있는 값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개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는 y를 따져봤어요. 그럼 얘도 다시 그림 가서 보시면 2분의 3파이가 이 초록색 라인이에요. 즉 x가 여기가 2분의 여기가 지금 2분의 3파이 포인트거든요. 2분의 3, 여기 너무 세밀해서 거기다 표현, 2분의 3파이 포인트일 때 밑에 있는 초록색 값을 받는 요 선의 값이 마이너스 3파이분의 2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 우변에 있는 이 값 k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는 점에 해당하는 y를 찾아보니까, 즉 그렇게 되는 y를 찾아보니까 2분의 3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죠. 두 점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파이와 2분의 3, x가 2분의 3파일 때는 y도 2분의 3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두 점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파일 때는 그림 분석에도 가면 똑같이 0이 되는 점들. 아까 이쪽에 있는 대처럼 파이처럼 여기 있는 파이처럼 가면 이게 선을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절편이 왔다 갔다 이런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5파이예요. 2분의 5파이가 되는 점도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5파이가 되는 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파이가 되는 점에서는 여기 점, 여기가 점, 2분의 5파이 두 점, 2분의 5파일 때는 두 점밖에 안 가져요. 이 그림 중에. 그래서 시계의 2분의 5파이까지 제가 분석을 써놨나요? 네, 2분의 5파이가 되는 점, 2파일 땐 똑같이 아까 얘처럼 n파이를 갖는다면 2분의 5파일 때는 그 값이 5파이분의 2가 되는 값, 이 부분을 조금 더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말고 또 한 점이 이제 파이보다는 작지만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좀 일단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2분의 5파이일 때, 요거일 때 만족하는 K, 요거일 때 아까 K 값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5파이분의 2라는 값을 갖는 상태예요. 이건 K예요. X가 2분의 5파일 때. 그럼 2분의 5파일 때 K가 이거니까 Y 값이 K 값이 이게 되는 우리는 또 뭐를 찾는 거냐면 sin Y로 나눈 이 그래프의 Y. 그러면 K의 sin Y 그래프를 다시 이걸로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얘가 5파이분의 2가 되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 조금 더 진한 노란색 요 선이 지금 Y는 5파이분의 2였거든요. 그럼 그런 값을 갖는 점들을 찾아야 돼요. 가로가 x가 아니라 지금 y로 바뀌었죠. 그러면 2분의 5파일 때 얘랑 같은 값을 갖는 경우는 여기 있는 2분의 5파이 얘와 반대쪽에 있는 얘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 두 개 사이에 요 점 하나 정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 누가 봐도 그 알파가 파이보다는 작고 뭐 6분의 여기 사실은 아까 따져보면 6분의 파이보다는 크게 되는 세부 계산까지는 6분의 5파이보다는 더 큰 포인트인데요. 그 외에 또 6분의 5파이냐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계산 과정인데 계산하면 6분의 5파이 사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요 알파 포인트를 하나 더 가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얘만 조금 더 이해시키려면 이 그림의 상수 한 3배 정도 하면 그림이 굉장히 웨이브가 크게 돼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더 와닿았는데, 그럼 또 이쪽 그림이 다 틀어져서 이 버전으로 이쪽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쪽 그림이 너무 조금, 왜냐하면 요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해를 시키려고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은 평면에 두 개를 넣어서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그림 조절 크기가 또 안 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그림을 막 이거를 넣었다가 실습을 했다가 막 여러 번 했는데 결론은 이게 그나마 이해하는 게 최상일 것 같아서 상수 3을 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촘촘해서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2분의 5파이가 되는 라인에 있는 같은 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와 그 파이보다는 작은 이런 알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두 개가 돼서 2분의 5파이 포인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되는 점 말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 파이보다는 더 작은 요 알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가. 그래서 그 알파는 2분의 3파이보다는 더 작고 파이보다 작은 이런 알파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알파, 내가 거기서 식을 써놓은 여기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파이 자신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를 갖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위주로 0, 그 다음에 아까 2분의 파이인 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인 점이 요거였었죠. 그 사인 x분의 1이 나머지는 주기가 원래 그림이 사인이 이렇게 되는 이 절편들 중에 파이와 n파이들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요 구간에서 0이었던 게 사라지면서 요런 유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가 이렇게 수위 조절이, 파고 조절이 좀 되는 그런 그래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얘만 빼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너무 색깔을 안 바꾸고 같은 색깔로 해서 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그래서 sin x분의 1 요 그래프에 의해서 얘 그림은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이 이렇게 여기가 뭐 2분의, 그러면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선일 때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정도 되면 만나는 게 2분의 파이,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안 그어지네. 또 4까지 되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타나는, 자기 자신밖에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되는 순간 이렇게 여러 선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펜이 이렇게 안 먹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분의 3 라인, 초록색 라인에 됐을 때는 다시 2분의 3파이가 돼서는 요점 3파이, 2분의 3파이 정도 돼서는 자기 자신만 같죠, 지금. 그래서 2분의 3파이는 여기 끝나는 점으로 파이를 제가 너무 이거 집어넣으려고 억지스럽게 많이 집어넣나요? 2분의 3파이죠. 2파이 정도 되면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선이 발생하는 조로, 이게 2분의 이 그림을 거꾸로 이렇게 만나는 선들을 옆으로 추적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교과서 그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인 함수에 관련된 음함수는 나왔는데 뭔가 그림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더 확장돼서, 원래는 요거만 하려다 보니까 2학기 내용이하고 같이 하는데 요거는 너무 식이 단순한 것 같은 직선이라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거하고 이런 그래프 관계가 된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삼각함수만 저렇게 셀프로 되는 그 인버스 펑션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이 책에 나오는 예인데요. 이렇게 지수함수 x분의 y제곱, y분의 x제곱
얘도 누가 봐도 역함수라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그래프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게 지금 내가 그림 요거 축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라지긴 상태로 넣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X축, Y축 여기가 원점에 해당하는 점이고요. 요 만나는 점은 지금 여기도 2가 되고 누가 봐도 이 직선은 X와 Y가 같아지는 Y는 X선 기본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Y와 X가 같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뭔가 X와 Y가 같지 않은 점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보조 그림이 얘인데 그것도 보조 그림이 얘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앞에서 극한이나 미분에서 제가 될 수 있으면 LN 쪽은 아직 함수 그래프 유형을 좀 많이 안 했어요. 삼각함수들이 그래프가 약간 대칭성도 있고 주기성도 있고 그래프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서 삼각함수 위주로 많이 그래프를 설명했고 LN 쪽을 안 하다 보니까 요거 그림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요거 그림 먼저 뒤에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놨거든요. 식 먼저 분석하고 다시 와서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의 그 식은 Y하고 같을 때, 또 하나는 그러면 그거 말고 X와 Y 자신이 같을 때 말고는 어떤 관계일까 해서 양변에 ln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삼각함수 패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상태의 식이 돼버렸으니까 사변적을 K라 하고 얘의 그래프를 계속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아직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간단하게 얘 먼저 분석을 하면 일장에 있는 극한으로 먼저 분석을 하면 무한대로 갔을 때 얘 로피탈 정리를 한번 적용하면 0으로 가죠.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분의 얘도 무한대라서 로피탈을 적용하면 0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극한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이 극한만 가지고 얘의 그래프 패턴을 좀 분석하기는 힘들으니까 얘를 미분을 했죠. 미분해서 여기 분모 0인 점은 안 발생하니까 0보다 큰 범위만 있는 거니까요. 얘는 지수에서도 어차피 0보다 큰 범위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분자가 0인 부분, 즉 x가 2인 점에서 미분값이 0이라서 극대값을 갖고 2보다 작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미분값을 분석하니까 0이고 2보다 큰 범위에서 미분이 음이라서 증가 감소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일 때 가장 큰 값, 즉 2분의 1을 갖는 이런 테이블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얘의 결과만 일단 그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 그래서 여기가 최고 높은 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약 2일 때 여기가 한 2분의 1 이런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2점일 때가 1이 되겠고요. 그럼 일단 이 그래프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텐데 다시 이제 이쪽에 있는 원래 내용으로 다시 이어서 가면 그러면 x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가 이해가 되시죠? 1일 때는 1대1 대응이다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어떤 특징이 되냐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같은 함수 x 포인트에 대해서 y 값이 2개를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1 이상에서는 어떤 같은 y 값을 갖는 데 해당하는 x는 2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이상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크게 먼저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1대1 대응인 구간일 때는 거기에서 이 좌변에 x에다 a를 대입하면 k가 이게 되거든요. 그럼 우변 값도 k가 되는 그 a는 1대1 대응 그래프이기 때문에 y도 a 자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1보다 여기 있는 상태에서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다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x일 때 값이 뭔가 이러한
그 값이 k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값도 k가 되는 x는 요점 a였던 뭐든 하나밖에 안 나타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x가 a에서 시작했으면 y도 a 하나밖에 안 나타나는 그런다는 얘기를 지금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럼 1보다 큰 점으로 가면 1보다 큰 점에서는 x가 1보다 큰 점에서 뭔가 k 아니면 이쪽 k 편하게 저쪽 너무 좁으니까 이런 k 값을 갖는 이런 x 값을 갖는 값 얘는 지금 뭔가 그 ln 요 값을 k라고 했을 때 그 k 값을 갖는 또 y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이런 k 값을 갖는 저 k 값을 갖는 y의 ln y 다시 그 그림을 다시 재활용할 거니까 이번엔 이쪽을 y축이라고 보고 얘를 k축이라고 다시 그 그림을 다시 덮어서 축을 바꿔서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k 값을 갖는 y는 이 점 처음에 시작했던 A점 말고 또 다른 점 하나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B, A가 아닌 뭔가 B가 또 하나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런 얘기고요. 물론 그 극점이었던 요 점에서는 자기 자신 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요 점에서는 2일 때는 이 자신 하나밖에 안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특징이 여기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일 때는 1대1 대응이라 이렇게 너무 삐뚤어졌나요? 1까지일 때는 자기 자신 하나씩밖에 안 갖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1에서 2 사이까지는 하나씩 더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신으로 갔을 때는 극대 포인트에서는 또 2점 하나밖에 안 갔다가 이 이상으로 가도 역시 2개 점이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 패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까지 즉 삼각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지만 간단한 자기 자신이 음함수인 그래프까지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많은 책에서 나와서 한번 우리도 그 그림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삼각함수를 하면서 어떤 학생은 가끔 sin x도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sin x가 아니라 x도는 이게 단위가 레디안 단위가 아니라 60분법으로 바뀌었을 때 이 그림은 이렇게 즉 sin x 파란색과 sin x도에 해당하는 그림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x도를 레디안 단위로 바뀌면 180분의 파이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이렇게 촘촘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 x도와 그다음에 sin x 그래프 비교를 해서 우리가 로마함수 미분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거냐면 7절에 매개변수 곡선의 접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개방정식의 미분법. 기본적으로 매개방정식이라는 건 함수 타입이 x도 뭔가 t라는 변수로 표현되고 y도 t라는 변수로 표현되는 우리가 기존에 y는 fx, y 서로 상호 관계가 아니고 혹은 음함수처럼 x, y는 0 혹은 상수 이렇게 x, y의 서로 상호 관계로 표현되지 않고 각각 x는 y는 이렇게 표현돼서 x도 뭔가 제3의 변수 t로 y도 제3의 변수 t로 그래서 이 두 식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동 변수 또는 매개 변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된 방정식을 매개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그 매개 방정식의 미분법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 유도된 결과까지 알고는 있는데요. 이 공식의 의미는 교과서에서도 공식 유도는 가볍게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공식 유도는 조금 지겨울 것 같아서 다 아는데 또 설명하면 지겨울 것 같아서 결과는 우리가 얘네들을 x, y 관계를 찾아서 y와 x의 관계가 이렇다 해서 이렇게 관계를 찾아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양함수든 음함수든 x, y 관계를 가지 않고 바로
매개방정식 상태에서 개의 미분법을 찾는 게 이 공식의 의미죠.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의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y를 주어진 변수 t로 그대로 미분하고 분모는 x식을 주어진 변수 t로 그대로 미분해서 나누는 게 매개방정식의 미분법 공식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교과서 예 먼저 한번 하게 해보면요. 이제 1번에 함수 구간은 0에서 2분의 파이로 일단 제한을 시키고 x와 y에 대해서 t를 소거한 직교방정식. 우리는 아직은 이렇게 매개방정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공동변수 t를 소거해서 x와의 관계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상수는 옮긴다 치지만 이렇게 2분의 x, 루트 3분의 y 이렇게 옮긴다지만 이 t나 이쪽 코사인 안에 있는 t는 따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봐야 되다 보니까 사인 t와 코사인 t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적용해서 이와 같은 타원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 찾아라. 그럼 이런 타원 방정식이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은 t가 6분의 파일 때 대응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t가 6분의 파일 때 x에 대입하니까 x는 1이 나와요. 대입. 그다음에 t가 6분의 파일 때 여기 있는 y식에다 대입하면 y는 2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1,2분의 3이라는 점은 xy점이지만 지금 매개방정식 t변수로 봤을 때 t가 6분의 파인 점이고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걔를 또 미분해야 되죠. 근데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얘를 xy 관계를 다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운 것처럼 x는 x대로 y는 y대로 주어진 공동변수 t로 미분을 해서 이 공식, 즉 y를 t로 미분한 것과 x를 t로 미분한 걸 나눠서 계산하면 굳이 xy 관계 찾지 않고 매개방정식 상태에서의 그대로 미분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얘는 t 값으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t가 언제일 때였냐면 지금 6분의 파이였을 때니까 값은 이렇게, 즉 얘가 기울기, 보통 m으로 쓰는 기울기죠. 기울기는 얘, 지나는 점 아까 미리 계산해서 찾아놨어요. x와 y. 그래서 x는 1, y는 2분의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개방정식 그 다음 예제를 보면 이계도함수를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미분법 공식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면요. 조금 전에 매개방정식 상태에서 y를 한번 미분한 거 결과식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한번 미분한 상태의 식이 무슨 상태의 식으로 표현되냐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y와 x 관계는 물론 찾아는 봤지만 이 상태로 해서 y 미분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상태로 미분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나중에 매개방정식 관점과 xy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답을 마무리할 때는 이걸로 바꾼 상태의 얘를 미분하지 않고 매개방정식 상태로 놓고 미분했기 때문에 식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y 프라임 자체가 뭔가 t식으로 표현된 거에 미분이다 보니 그 다음 두 번 미분한다. 뭔가 y를 두 번 미분한다는 건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해야 되는데 얘도 뭔가 t식이고 얘도 x도 어차피 x에 대한 t식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위에도 t식, 밑에도 t식이라면 둘 다 t로 표현된 상태의 식을 미분하는 상태인 매개방정식 미분법을 다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t로 주어진 거를 다시 t로 미분, 밑에 있는 x를 다시 t로 미분, 그래서 나누면 된다가 그 공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가 다시 매개방정식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한 번 미분한 t식은 t식대로 미분, 밑에 있는 x는 원래 식그 x를 미분한 걸 다시 나누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식 확인차 예제 2번을 풀어보면요. 이런 매개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계 미분까지 구하여라.
그럼 1개 미분은 우리가 각각 t로 미분을 해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개 미분 적용을 하려고 보니 이렇게 t식으로 주었으니까 여기서 xy 관계를 찾는 차원이 아니라 매개방정식으로 받아들여서 y 프라임도 t에 대한 식이고 x도 t에 대한 식이므로 얘와 얘는 다시 이거를 y 프라임을 x로 미분하려고 했을 때 각각이 t에 대한 식이므로 매개방정식의 미분법을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개방정식 미분법을 쓰니까 분자에 있는 이 y 프라임을 t로 미분, 그 분모에 있는 x를 t로 미분해서 나누면 계산이 이렇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매개방정식의 미분법까지 이제 설명을 다 끝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좀 매개방정식 중에서도 그림이 좀 특이한 거 몇 개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매개방정식의 그래프는 이라고 봤을 때 얘는 조금 쉽게 이해하면 x를 t로 x를 y를 일단 t로 하고 x는 그 t에 대한 식으로 표현, 즉 이 방법을 쓰면 x식은 y 4제곱 마이너스 3y제곱으로 음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현재식은 매개방정식으로 줬지만 제가 이 그래프 이해를 위해서 다시 거꾸로 앞절에 있는 음함수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매개방정식으로 저 그래프 이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함수를 일단 필요해서 바꿨어요. 그렇지만 어떤 학생은 이 음함수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다시 x와 y를 바꿔서 역함수의 그림을 이해해서 그럼 원래 그림 예로 올 때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기법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음함수로 바꿨고 그 음함수를 다시 역함수로 분석하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잘 아는 4차 곡선이죠. x절편이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그런 4차 곡선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게 이런 그래프고 얘는 이 매개방정식을 음함수로 바꾼 상태라서 이 그림이 된다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저걸 갖고 온 건 그래프 이런 여러 기법으로 바뀌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지만 매개방정식이 필요에 따라 나는 이게 불편해서 뭔가 XY 관계식으로 바꾸고 전환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Y가 T 하나로 돼 있을 때는 그거를 마치 독립변수 Y로 집어넣고 X를 GT로 바꾸는 이 기법을 쓰시면 되겠고요. 요 유형도 많이 나오지만 이쪽 유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X는 T, Y는 FT로 주어졌는데 얘를 갖다가 매개방 말은 뭐 여기 이렇게 지금 표현이 간단하지만 얘가 불편해서 매개방정식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음함수로 전환할 때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t를 뭐로 바꿔서 x로 바꿔서 y는 fx 이쪽으로 주어진 유형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t 자리를 뭘로 집어넣어서 y로 집어넣어서 x는 gy 이런 식으로 양함수와 음함수를 바꿔서 생각하면 또 거꾸로 그림이 쉽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부분은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림 스쳐가면서 하나 스쳐 지나가는 기법처럼 썼지만 얘는 굉장히 매개방정식과 음함수 관계에서 자주 쓰는 기법이에요. 거의 공대 학생들한테는 준 공식에 해당할 만큼 자주 쓰는 거니까 저거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x가 좀 복잡하고 y가 간단해지다면 이번에는 그냥 t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한쪽이 제곱으로 들어갔을 때 y는 t세제곱. 그럼 아까 얘가 t만 돼도 뭐 이렇게 양함수나 음함수로 바꿔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얘는 바꿔도 양함수, 음함수로 바꿔도 그닥 간단하진 않거든요. 결론은 사실은 얘는 억지스럽지만 뒤에 가서 삼각함수로 바꾸면 되는데 그게 더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이거는 그냥 지금 배운 매개방정식 관점에서 그래프를 분석하려고 분석을 해놨는데요. 일단 x좌표는 변수가 t가 되다 보니까 0보다
제곱하면 0보다 크다 보니까 x는 0보다 큰 범위고요. y쪽을 0이 되는 점, 즉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나타나지만 y는 실수 전체이다 보니까 이 특징을 찾기 위해서 0인 점을 찾으니까 y 값이 0이 되는 t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요. 그럼 t가 0일 때 그 XY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0,0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를 대입하니까 X좌표가 똑같아지면서 3,0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때 T가 루트 3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이든 똑같이 이 점을 지나요. 그다음에 미분 또 우리 지금 배웠으니까 매개방정식 미분으로 분석을 하면 x는 x대로 t 변수로 그대로 놓고 미분, y도 t 변수로 그대로 놓고 미분해서 dx분의 dy를 계산하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평이나 기본적으로 수직접선을 찾는데 수평접선은 어떻게 돼요? 분자성분이 0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같은 경우 분자성분이 얘였죠. dt, dy가 0 되는 부분을 찾으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접선이 나타나는 건 분모가 0인, 즉 여기에서는 지금 dt분의 dx에 해당하는 얘가 0이 되는 점은 여기였어요. t가 0이었어요. 그래서 t가 0인 점일 때 뭐 수직접선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수평접선을 갖고 그럼 아까 x절편이었죠. y가 0일 때의 x절편이었던 0,0이나 3,0의 점에서의 t의 값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일 때 둘 다 이건데 중요한 건 이때의 t도 얘고 이때의 t도 xy 좌표는 동일한 점이었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다른 점을 갖는다는 여기가 굉장히 독특하죠.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점을 갖는데 다른 t에 대해서 xy 직교로 찾으니까 3,0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미분을 분석하니까 다시 루트 3일 때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 미분값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좌표만 똑같을 뿐이고 미분값이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미분으로 분석한 걸 그림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아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점, 물론 지금 xy 좌표는 찾아야 되죠. 여기다 대입해서 그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수평접선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0일 때 0,0이니까 그것도 저기다 대입하면 t가 0일 때 수직접선을 갖고요. 그 x절편 0,0일 때인 이 점 말고 또 다른 절편이었던 3,0의 점을 분석하니까 3,0을 가질 때는 t가 두 개였어요.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그때 미분값이 서로 달라서 비록 이 점 하나를 두 번 지나가지만 그때 기울기가 서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받는 이런 유형이 된다는 것까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개방정식 미분법으로 중복돼서 교차하는 점에 접선의 기울기까지 활용해서 그래프를 분석했는데요. 모양은 마치 알파 모양이 되죠. 나중에 아마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려나 모르지만 얘를 뭐 알파가 꼭 이렇게 x축에만 접하는 거야. 얘가 좀 이동된 유형을 삼각함수 방정식 입장으로 매개방정식을 또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매개방정식 얘는 이 그래프 역시 매개방정식 관점으로 그냥 이제 앞에 두 개 했으니까 조금 내용은 정리를 줄여서 써놨고요. 미분 각각 매개방정식을 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수평접선 갖는 거 분자가 0인 점이죠. t가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인 점에서는 수평접선을 갖고 수직접선은 분모가 0인 포인트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y값이 무한대로 가서 수직접선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말고 그러면 t가 0일 때 아까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t가 0일 때를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되냐면 4. 즉 t가 0일 때는 x는 지금 내가 x가 얼마냐면 0이죠. 0,4라는 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수평접선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아까 수평 접선 갖는 포인트 또 하나 더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인 포인트의 t에 대한 y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다. 물론 x값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접선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물론 그때 xy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푸셔야 되겠죠. 이 점에서 t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그 순간에 그 xy 고점에서 수직접선을 갖는다. 그래서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거기에 있는 포인트 찾는 것까지 다 하면 너무 좀 식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 t 포인트로만 표현을 했지만 그거에 맞는 xy 포인트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개방정식 중에 뭐 아까 사인, 코사인 유형이 뭐 음함수로 바꿔서 이제 그래프 유형을 해봤는데 이런 독특한 그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3개 제가 추가로 한 이런 그림들 말고 자주 쓰는 어떤 매개방 정식이 있어요. 뭐 아까처럼 타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쯤에서 뭐 연습 문제 보면 뭐 시컨트 탄젠트나 탄젠트 시컨트 요 유형은 아주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뭐 우리 책에는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는 제가 못 본 것 같긴 한데 얘도 자주 나와요. 그럼 이런 함수들을 할 때마다 바꾼다기보다 기본적으로 매개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 공통변수를 t를 다항식 수준이 아니라 삼각함수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 2개 관련된 삼각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걸로 묶어서 이렇게 음함수로 저거는 저런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됐지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가 원으로 나오는 거는 또 너무 얘만 공식처럼 외우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가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돼요. 그럼 사인, 코사인도 2개 관계를 찾으면 원이 되는데 그럼 사인, 코사인만 또 코사인, 사인, 코사인만 된대가 하는 학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원으로 가고요. 저는 이해하기 쉽게 다 1버전으로 기본을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1이지만 여기에 똑같이 상수 A배가 똑같이 같이 균등한 상수배가 되면 얘가 똑같이 반지름이 A인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같은 A일 때가 반지름이 A인원이었다면 얘가 A일 때 얘가 A로 바뀐다면 A제곱으로 이렇게 A가 아니라 A와 B로 바뀐다면 얘는 XY 관계는 똑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A분의 X, B분의 Y 이런 타원이 된다는 거죠. 얘 또한 사인, 코사인이 서로 역할이 바뀌어도 역시 타원이에요. 물론 A, B의 길이에 따라 장축, 단축의 길이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 다음에 시컨트하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요. 얘 관계가 시컨트, 탄젠트 기본적인 관계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쌍곡선이 된다. 탄젠트 시컨트 바뀐 유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탄젠트 시컨트 관계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럼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래서 쌍곡선을 거의 공식처럼 뭐 얘는 이렇게 외우는데요. 걔네들의 서로 시컨트와 탄젠트 기본 관계 얘를 가지고 이렇게 쌍곡선으로 뺀 거죠. 그럼 코탄젠트하고 우리는 코시컨트가 나왔다? 그럼 걔네들의 기본적인 관계로 얘도 쌍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런 쌍곡선 유형, 즉 절편이 Y축에 있는 이런 물론 상수는 지금 기본적으로 1로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처럼 다 A배 뭐 상수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요거도 있었지만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유형인데 얘는 탄젠트 시컨트로 얘는 코탄젠트 코시컨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매개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식은 같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뚝 끊어서 이 유형은 자주 쓰는데 이거야 라고 외우셔서 막 이것만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얘도 또 뭐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거로 같이 바뀔 수 있다.
같은 모양에 대한 결과 그림이 같은 그런 쌍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시컨트 쪽도 있지만 코트 코시컨트 쪽은 이렇게 된다 하고요. 그러면 마치 세트처럼 사인과 코사인, 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 세트만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사인과 시컨트. 그럼 사인과 시컨트의 관계는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y는 x라는 이런 함수, 유리함수의 관계식을 갖는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너무 대표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삼각함수만 한 것 같아서 EX 같은 경우 서로 이 관계 가지고 서로 역수관계니까 y는 x.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음함수, 완성된 그림은 누가 봐도 이 x분의 1이 그래프인데 그 내부 매개방정식은 이런 삼각함수와 이런 지수함수, 서로 다른 함수가 같은 어떤 하나의 결과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는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매개방정식 패턴이에요. 그거 이어서 뭐 예를 들어 얘네들 사인이지만 같은 차수만 있느냐, 다른 차수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코트하고 코시컨트를 차수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코탄젠트하고 사인 제곱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여기 있는 y분의 1은 x제곱 플러스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가 되겠고요. 조금 차원을 높여서 3차원으로 바꾸면 3차로 바꾸는 순간 세제곱 세제곱 관계는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세제곱 관계로 못 묶으면 얘를 뭐화시켜서 제곱 버전으로 차수를 바꾸면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그럼 x의 3분의 2제곱으로 그다음에 사인 제곱은 y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꾸니까 이거와 이걸 더하면 1이 다른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방정식 너무 오래됐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성방형 모양이었었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고 그 패턴에서 추가로 했던 그 그림, 성방형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또 많이 이거 연습 문제 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x가 이럴 때, y가 이럴 때, xy 관계, 두 식을 더하면 2t고, 두 식을 빼면 t분의 2고 그럼 두 식을 다시 곱하면 서로 지워져서 4가 돼서 이런 쌍곡선이다. 아까 쌍곡선에서 상수조절 기본형으로 했지만 얘 또한 다시 뭐가 된다고요? 앞에 있는 이런 쌍곡선 유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기가 다 1이다 혹은 이런 기본으로 했지만 얘가 얼마든지 상수조절하면 4가 될 수 있죠. 이런 유형도 있지만 앞에 삼각함수가 아닌 이런 유리함수식으로도 얼마든지 쌍곡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유리함수. 둘 관계 서로 역수관계. 이렇게 y는 x분의 1. 아까 y는 x분의 1. 너무 이게 좀 지저분하네요. 지울게요. y는 x분의 1 두 개 있어요. 삼각함수로도 자주 쓰는 삼각함수로도 있지만 지수함수로도 있죠. 지금 지수함수가 아니라 이런 유리함수로도 이렇게 x분의 1. 그럼 얘는 다 그 세 개가 다른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은 하나의 같은 그림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매개방정식은 연결고리를 이걸 찾으면 사실은 얘는 데카르트 엽선 유형에 해당하는 매개방정식이에요. 근데 얘도 사실은 연습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10 바꾸면 이런 데카르트 엽선이 나오는 거. 얘는 뭐 이렇게 그닥 아주 많이 자주 쓴다 정도는 아니지만 연습 문제들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 제가 기본 공식처럼 쓸 만큼은 아니지만 연습 문제 자주 나와서 그냥 매개방정식 배웠을 때 한번 음함수의 관계랑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내용은 평행이동 그런 매개방정식을 지금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방정식에다 A를 더하면 우리가 양함수 버전에서도 똑같이 A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 매개방정식 기존 주어진 거에 그럼 Y쪽에다가 T만큼 더하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음함수에서 Y쪽에다가
b를 더해서 이렇게 b만큼 평행 이동한 관계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둘 다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x좌표에 a, 매개방정식 y축에 b를 더하면 기존에 있던 그 직교좌표로 봤을 때의 방정식으로 봐도 이렇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가장 쉬운 걸로 이런 방정식, 매개 방정식을 x축으로 a만큼 아까 x좌표 a. 그럼 얘 방정식은 얘인데요. 이 xy 방정식을 바꾸면 이런 방정식 누가 봐도 양함수 쪽, 그러니까 음함수 쪽으로 봐도 x축으로 a만큼 이동된 거죠. 똑같은 거 일부러 함수 안 바꿨어요. 가장 쉬운 예를 y축으로 b만큼 옮겼을 때 그 방정식, 매개 방정식 이렇게 y쪽에 b만 더하면 얘는 y축으로 b만큼 이동된 방정식을 표현한 매개 방정식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 음함수로 바꾸니까 바로 y축으로 b만큼 이동된 그래프에 해당하는 얘가 매개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번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켜보니까 방정식 물론 각각 x축으로 y축으로 이동된 만큼만 매개 방정식에 더한 결과인데 원래 이 방정식을 이렇게 옮긴 음함수로 확인해 보니까 바로 확인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이동에 대한 어떤 간단한 특징을 배우기 위해서 방정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간단히 쓰는 코사인 t, 사인 t를 했거든요. 아까 사인 t, 코사인 t도 1이 된다고 그랬고 심지어 마이너스가 붙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이번에 고정상수 a가 아니라 뭔가 y축으로는 구체적인 고정상수 1만큼 움직이지만 x축으로는 t만큼 여기에서 이 t는 변수 t만큼 움직이는 거죠. 이게 변하는 변수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을 표현하면 얘를 x축으로는 t만큼, y축으로는 1만큼일 거니까 매개 방정식은 이게 되고요. 그 방정식 xy 음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되는데 얘가 왜 억지스럽게 이렇게 평행 이동까지 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냐면 얘가 그 유명한 사이클로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y좌표는 2를 유지하면서 x좌표가 0에서부터 이렇게 t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방정식의 동선에 해당하는 게 그 유명한 사이클로드라 그 사이클로드에 대한 매개 방정식이 지금 아까 설명한 요식이 지금 사이클로드에 대한 매개 방정식이었어요. 그 y는 1로 고정을 시키고 x좌표만 쭉 이동시키는 원의 어떤 한 점을 찍었을 때 움직이는 동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한 사이클로드 움직이는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원의 y좌표는 1을 유지하면서 x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번 움직이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서 두 바퀴 갔다 다시 되돌아오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이클로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끝까지 듣느라고 동영상이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나름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실습을 해봤고요. 매개방정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